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금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요즘 우리 경제의 상황을 놓고 여러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괜찮다는 측이 있고 심각한 위기라는 측이 있고 바닥을 쳤다는 측도 있습니다. 진단 자체가 다르니 처방도 제각각입니다. 누군가는 현실을 정확히 보고 있는 반면 누군가는 틀리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우리들로 하여금 현실을 정직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도움되는 방향으로 읽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자기와 소속 집단을 위해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 편향으로 현실을 파악하면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식의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통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요 통계마저 발표될 때마다 의견이 분분해 논란이 일곤 합니다.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현재 우리 경제의 정확한 좌표가 어딘지, 또 나쁘다면 그 정확한 원인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구본영 천안시장이 결국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구 시장이 회계 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돈을 받고 돌려준 것은 법 위반이라며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사과하고 당의 모든 역량을 쏟아 시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예상했던 참사가 현실이 됐다며 비리 혐의로 구속까지 됐던 구시장을 공천한 민주당은 시민에게 사과하고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추산한 통폐합 대상 국회의원 선거구가 전국 26곳에 이르는 가운데 대전과 충남에서는 통폐합 선거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 인구가 벌써 30만 명을 훌쩍 웃돌면서 급증하는 생활 폐기물이 골칫거리로 등장했습니다. 처리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위탁 처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재정난 속에 60억 넘는 비용이 혈세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국방과학연구소 폭발 사고와 관련해 관계 당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당시 해당 실험은 위험성이 낮은 등급이라고 밝혔지만 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합동감식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기준 충청남도와 15개 시군 그리고 산하 공기업이 집행한 예산 총액은 14조 3천억 원으로 집행률이 63.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 일봉산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가 일봉공원 개발에 반대하며 참나무 가지 위에서 고공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높이 6m의 참나무 위에 농성장을 설치한 뒤 환경운동가 1명이 머무는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11월 둘째 주 대전 아파트 매매가는 0.3% 올라 30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세종은 보합에서 0.03% 상승으로 전환했고 충남은 0.04% 떨어졌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백상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 기자, 지역 92개 시험장에서 치러진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특별한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났죠. 그렇습니다. 어제 아침 입김이 절로 나오는 영하권의 추운 날씨에도 수능시험장 앞은 응원 열기로 뜨거웠는데요. 대전과 세종 그리고 충남의 92개 수험장에서 3만여 명의 학생들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교통체증으로 지각 위기에 놓인 학생을 순찰차로 태워다주는 등 지역 수험생 34명이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시험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네, 이 수험생들도 또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정말 마음 졸인 하루였을 텐데 이번 수능 전문가들 분석은 어떻습니까?
네, 불수능 불만이 터져나왔던 지난해와 올해는 다르다고 출제기관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험장을 나서는 학생들 표정이 밝지만은 않았는데요. 전체적인 난이도는 지난해보다 쉬웠지만 일부 문항은 상당히 까다로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어에서 BIS 비율이라는 생소한 경제 개념이 나와 당황스러웠다는 수험생이 많았습니다. 이 지문이 긴데다 계산까지 해야 풀 수 있었습니다. 수학 영역도 중위권 학생들이라면 지난해보다 더 어려웠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수능 응시자 4명 중 1명이 재수, 삼수 등을 한 졸업생으로 졸업자 응시율은 지난해보다 5% 늘었습니다. 쉽지 않은 수능에 수험생과 학부모의 마음이 더 초조해진 가운데 대학별 수시 논술고사 열기는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예, 이 수능 시험 성적은 다음 달 4일 발표된다는데 무엇보다 공부하느라 애쓴 수험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죠. 이번엔 정치 얘기인데 천안시장 자리가 공석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8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선고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고 5년간 선출직 출마도 제한됩니다. 구 시장은 그동안 2014년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받은 2천만 원을 30일 이내에 돌려줬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 2심과 마찬가지로 천안시장으로 당선돼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회계 책임자에게 이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민선 7기 들어 충청권 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중도 낙마한 겁니다. 예, 천안은 충남에서 가장 큰 도시인 수부도시인데 그 시장이 낙마를 했군요. 공무원들이나 시민단체 반응은 어떤가요? 네, 공무원들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 속에 하루 종일 술렁였습니다. 시민단체는 심각한 행정 공백과 선거비용 낭비를 야기했다며 비판했는데요. 보궐선거 비용에 들어가는 돈이 대략 24억 원 정도로 예상돼 세금 낭비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천안 시민에게 송구하다며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고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구시장을 공천한 민주당 책임이 크다며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공석이 된 천안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지겠죠. 천안에서 이 재보궐선거가 아주 자주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죠. 그제 7명의 사상자를 낸 국방과학연구소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관계당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요. 네, 경찰과 소방 그리고 노동당국 등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번 폭발 사고는 연구원 등이 로켓 추진체 액체 연료인 니트로메탄의 유량을 측정하다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한 연구소 측은 브리핑에서 사고 당시 현장에 연소나 발화 등 위험성이 높은 실험에 입회하는 안전통제관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큰 위험성이 없는 실험이었기 때문이란 건데 이런 가운데 피해자들이 보호복을 입고 있지 않아 폭발로 인한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큰 위험성이 없는 실험이었다. 그런데도 7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네, 먼저 대전경찰청은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소방과 노동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감식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조사 등을 토대로 연구소 측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실험실 내 설치된 CCTV를 분석하는 한편 숨진 피해자에 대한 부검도 의뢰할 예정입니다. 연구소 측은 사망자와 부상자 지원에 나선 가운데 대전지방노동청은 사고가 난 실험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려줬습니다. 예, 한동안 산업재해가 잠잠해지나 했더니 이렇게 국책연구기관에서 또 일을 내는군요.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어젯밤 9시 27분쯤 서천군 한산면의 한 도로에서 50살 남호 씨가 몰던 승용차가 왕복 4차선 도로를 건너던 55살 이모 씨를 들이받아 이 씨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또 사고 뒤 운전자 나 씨가 차에서 내렸다 2차 사고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이 씨가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잇따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밤길 서로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시골의 4차선 국도는 어두워서 밤에는 매우 위험합니다. 뉴스브리핑 백상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고령해양경찰서는 연안 및 해상에 강풍, 풍랑 등 기상특보가 예정됨에 따라 해안가 저지대 침수, 방파제 갯바위 낚시객, 해루질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16일까지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국전쟁기 국가공권력에 의해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희생된 민간 희생자 중 지금까지 발굴해 산내 현장에 임시 안치됐던 유해를 세종시 추모의 집으로 이전해 임시 통합 안치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산내 민간인 학살 현장에서 추모식을 거행한 뒤 오후 2시에 세종시 추모의 집에서 안치식을 엽니다. 충청남도가 대설,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풍수의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대설에 취약한 농임업, 임업용 온실과 비닐하우스 등 소유주는 이 보험을 미리 가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도민은 풍수의 보험 판매 5개 민간보험사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홍성군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의 운행 제한에도 대응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조기 폐차나 저감장치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30일까지 폐차가 가능한 차량에 대해 3차 조기 폐차 신청하거나 내년 조기 폐차 또는 저감장치 사전 신청서를 갖춰 22일까지 홍성군청 환경과로 우편, 방문 또는 팩스를 보내주거나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됩니다. 한국철도는 오늘부터 관광열차에서 전자책을 무료로 빌려주는 책책폭폭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대상 열차는 남도 해양열차 S트레인, 서해 금빛열차 G트레인, 중부 내륙 순환열차 O트레인, 내일크루즈 해랑열차입니다. 충남 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는 오늘 딸기 우량묘 8만 주를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원묘 증식시설 등에 유상 분양합니다. 생장점 배양을 통해 바이러스를 제거한 뒤 증식한 무병묘로 설향, 써니베리, 두리향 세 품종입니다. 부여군 세도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오늘 오후 7시 세도중학교 산유화관에서 행복한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엽니다. 오늘 행사에는 공무원과 경찰, 소방관, 군인 등이 함께 출연해 노인 대상 범죄와 화재, 금융사기, 심폐소생술 등을 연극으로 공연해 이해를 높이게 됩니다. 또 난타와 요가, 댄스 등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공연과 육군 32사단 군악대 연주 등도 펼쳐집니다. 대전문학관은 오늘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약 3개월 동안 기획전시 대전아동문학회 소개전 푸른 메아리 동심을 두드리다를 개최합니다. 대전아동문학회를 소개하고 회원작품을 전시하는 내용으로 꾸며졌습니다. 대전문화재단 레지던시 지원사업에 선정된 소재창작촌이 오늘부터 21일까지 입주작가 프로젝트 세 번째 기획전 에코모션전을 개최합니다. 창작촌 내 재생공간 293에 김영봉 작가의 접선전과 윤유진 작가의 인터랙션전으로 나눠 구성됐습니다. 2019 아트대전 백인 릴레이 부스전 강규선, 강로사, 김용, 박영호, 박주희, 변홍숙, 서진석, 염선희, 이종우, 임선희 작가의 작품이 오늘부터 19일까지 KBS 대전방송총국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7도로 어제보다 5도 이상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대체로 흐리고 충남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18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대전시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되면서 바이오 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대전시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시장 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임상 샘플을 구하는 과정에서 대전의 인체 유래물 은행 운영으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메디컬 특구 지정을 계기로 1,000억 원대의 생산 유발 효과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대전시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 특구 지정의 의미와 기대 효과에 대해 대전시 산업정책팀 조상현 팀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조상현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대전시가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이 됐는데 먼저 이 바이오메디컬 규제 자유특구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먼저 그 바이오메디컬 규제 자유특구는 신기술이 빠르게 창출되고 변화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의 규제 해소를 통해 고품질 제품의 신속한 출시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 혁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하게 된 배경은 대전시는 대덕특구 입지로 원천 기술 확보가 용이하고 약 300여 개의 기술 선도형 바이오 벤처 기업이 집적되어 있어 규제 특례 적용 시 신기술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이젠 자유롭게 그 제품을 개발을 하고 규제 없이 그런 샌드박스가 이젠 대전이 된 건데. 예. 이 많은 그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바이오 기업들에게는 시장 진입 여부를 결정짓는 혈액, 침, 체액 등 임상 샘플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이를 신속하게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인체 유래물 은행이라는 것이 운영될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바이오 기업들은 사업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소량의 그 임상 샘플 확보에 매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전국에 단 하나뿐인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서만이 샘플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네. 통상 한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 규제자의 특구에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검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서 대전시 주도로 충남대, 을지대, 건양대 3개 대학 병원과 함께 인체 유래물 은행을 공동 운영하고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일괄 분양 심의를 통해서 검체를 신속하게 제공함은 물론이고요. 기업들의 컨설팅, 코디네이팅까지 종합적으로 도와주는 플랫폼 역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 특구 지정, 이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번 특구 지정의 의미 시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예, 아무래도 바이오가 변화가 많은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그 대전에 집적되어 있는 기술 선도형 바이오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현행 제도화에서는 연구개발 단계의 임상 샘플 확보가 매우 어려워 기술 개발에 매번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 해소로 신속한 연구개발과 사업화 결정이 가능해지고 고신뢰 고품질 제품의 조기 출시로 해외 경쟁력 강화는 물론 바이오 산업 육성에 견인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1차에서는 대전이 지정이 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2차에 이번에 지정이 된 건데 2차에서는 어떻게 뭐가 주효를 해서 지정이 됐다고 보시나요, 시에서? 예, 아무래도 1차 분야에서는 유전자 정보 부분 같은 좀 민감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바이오 기업과 어떤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서 바이오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설문과 그런 걸 통하고 중앙정부와 관련 부처와 함께 협업을 해서 그 내용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반영을 했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 대전은 대덕 연구개발 특구에 많은 바이오 기업이 밀집돼 있고 생명공학 연구원도 있죠. 또 이 바이오 기업의 벤처 캐피탈 규모도 전국의 3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전 바이오 산업의 현황은 현재 어떻죠? 예, 대전 바이오 산업 현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대전 지역 전체 바이오 기업이 약 한 700여 개 정도 되고요. 이 중 생명공학이 접목된 기술 선도형 바이오 기업이 한 3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 규제와 관련된 체외 진단 기기 업체는 한 73개 정도가 있습니다. 아울러 대전 코스닥 상장 기업의 38%가 바이오 기업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018년 바이오 기업 전국 투자 규모 대비 대전이 무려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뭐 바이오 메디컬 분야의 기업의 그 연평균 성장률이 전국 대비 한 2배 가까이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또 대동 금산지구에 바이오 특화단지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 규제와 관련된 체외 진단기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체외 진단기 일반 청취자들은 잘 모르거든요. 이번 기회에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좀 쉽게? 그 체외 진단 기기는 예. 인체에서 나오는 방금 그 말씀드린 침이라든지 혈액이라든지 예. 그 사람 몸 밖에서 네. 그 질병을 진단하는 그 기기로요. 안전한 의료 기술을 평가받고 있고요. 네. 예를 들면 뭐 가장 흔한 것이 그 임신 검사 테스트기가 체외 진단 기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사서 사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몸이 이상하다, 무슨 병이 있나, 암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샘플 진단기를 사서 네.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한 7, 80, 90% 정도의 어떤 그 확률로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병원에 가기 위해서 조기에 자기가 스스로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가정에 갖춰놓고서 그 간단하게 질병에 대해서 좀 본인이 진단을 해볼 수 있고 병원에 가기 전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기라는 거죠. 예. 이렇게 많은 대전의 바이오 산업 인프라가 이번 규제 자유 특구 지정으로 더욱 성장하게 될 텐데 기대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규제 자유 특구로 인한 기대 효과로는 한 2023년까지 경제적 효과로 고용 유발 한 800여 명, 생산 유발 효과가 1,000억 원이 넘고 바이오 기업들의 규제 지불 비용 감소가 기대됩니다. 네. 또한 그 제도 선진화로 특구 사업자 제품 개발 기간이 약 14개월 정도 단축되며 신기술이 적용된 우수 제품 출시로 그 글로벌 경쟁력과 전국 확산 모델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타시도 우수 바이오 기업들의 대전 유치에 탄력을 받은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시가 구상하고 있는 보스턴형 바이오 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충북의 오송 바이오 단지라고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뭐 중복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전망이. 저희가 4대 그 바이오 클러스터가 전국에 있는데요. 그쪽하고는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다. 경기 판교라든지 충북 우송, 인천 송도와 함께 저희가 4대 바이오 클러스터로 지금 부상 중에 있습니다. 그 대전도 4대 바이오 클러스터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하지만 또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이 있죠. 그 안전성을 아무래도 의료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할 보건의료 분야가 이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규제 특구의 핵심 사항은 체외 진단 기기 제품입니다. 그래서 조기 출시하고자 하는 제품은 이미 식약처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서는 허가받은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규제 내용도 생명윤리 침해가 아닌 바이오 기업들의 절차상 간소화와 경쟁력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사항과는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체외 진단 검사 분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몸 밖에서 질병을 진단하기 때문에 안전한 의료 기술로 평가하기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그 의료인 단체에서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뭐 의견도 내놓고 그랬는데 그쪽하고는 좀 얘기를 나눠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분들과도 찾아가서 좀 뵙고 이러한 그 사항들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할 계획입니다. 이 대전시가 바이오 메디컬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 시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 바이오 산업의 성장과 관련해서 대전시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나가실 계획이신지요?
예, 앞으로 좀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특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실증 계획과 운영 체계를 먼저 구축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재정과 관련된 병원, 병원 뱅크 구축이라든지 R&D, BR&D의 참여 타당성 평가도 대응해야 되고요. 네. 또 인체 유대물 은행 공동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 준비에 착수해야 됩니다. 네. 운영 규정이라든지 사무국 설치라든지 그리고 검체 정보 시스템 등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바이오 산업 성장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는 정부의 그 플랫폼 경제 8대 선도 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 산업을 대전의 혁신 성장을 견인한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대전이 바이오 메디컬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바이오 산업 육성과 동반 성장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전은 현재 경기 판교, 충북 오송, 인천 송도와 함께 4대 바이오 클러스터 중 하나로 발돋움하고 있고요. 네. 기술 창업 성장이 이어지는 대전 바이오 혁신 생태계 마련을 위해 세계적 바이오 클러스터인 보스턴 성공 모델을 대전형 모델로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앞으로 내년 2월까지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함께 바이오 산업 글로벌 혁신 성장 중장기 2030 전략을 마련, 바이오 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전시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 특구 지정의 의미와 기대 효과에 대해 대전시 미래성장산업과 조상현 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브리핑입니다. 대전일보는 국어영어 평의, 수학 당락 가를 듯, 중도일보는 상위권엔 물수능, 중위권엔 불수능, 충청투데이는 어쨌든 끝났다, 금강일보는 불수능 없었다, 이런 제목들을 각각 달고 수능 관련 기사를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11월 15일 금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